공룡도 뱃속에 미생물 많았죠? 아, 있었겠죠. 네. 뭐 연구는 안 됐군요, 그거는. 연구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공룡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원시 미생물들이 한번 싹 청소된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산소가 등장한 게 나중이거든요. 예. 사이아노박테리아 산소 만들어낸 생명체가 등장하고 생산과 소비 균형이 예, 깨지면서 산소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번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원시 미생물들이 살기 힘들어진 상황이 살기 된 거죠. 힘들어졌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활성산소 제거하는 그런 효소들 같은 것들을 이전 생명체들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등장했을 때 문제가 되고 그게 아니어도 아마 광합성하는 효소 중에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루비스코? 걔가 이제 CO2를 유기물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인데 얘가 CO2를 유기물로 만드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산소가 있으면 유기물을 CO2로 산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걸 광호흡이라고 하는데 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지구에 산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소와 반응을 전혀 신경 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쭉 진화를 하다가 산소가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고 그런 효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더 이상 이제 효과적으로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유기물을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좀 다른 환경으로 밀려나고 실제 지금 살고 있는 식물 같은 경우는 광호흡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직접 죽이기도 했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밀려났는데 근데 대멸종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멸종은 삼엽충의 대멸종, 뭐 공룡의 대멸종 하면 지금 얘네들 없잖아요. 근데 이거 산소에 취약한 미생물들이 물론 완전히 없어져서 아무 기록이 안 남았으면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다 어딘가에 살고 있기는 합니다. 갯벌 조금만 파보면은 검은 막 뻘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산소가 없으니까 살고 있기도 하고 저희 그래요? 내장에도 메탄 생성균 같은 것들이 사실 산소 굉장히 싫어하고 산소에 취약한 생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던 환경에서 이제 밀려난 거지 공룡이 사라진 것처럼 전부 사라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 실제 사라졌을 수도 있죠. 사라진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전혀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거긴 아직 상상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밀려서 산소 좀 없는 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지 네, 살고 아니면 있습니다. 정말 그냥 싹 사라졌을지는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싹 사라졌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아마 싹 사라지진 않고 어딘가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때 안 태어나길 잘했죠, 우리는. 그때 태어났으면 저희는 그때 나름대로 적응한 미생물로 태어났을 거니까 잘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왜 최고 강의상을 받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너무 설명을 잘하세요. 빠져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생명체가 물론 지구의 환경에 당연히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구의 환경에도 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미생물들이 어쩌면 산소를 또 만들어내서 지금의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지구의 모양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못 살 거 아니에요? 네.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산소를 제외하고는 다 지질학적인 과정이 개입이 되어 있는데 산소만 생명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큰 사건들이 몇 개 일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산소라는 게 이제 생명체들이 만들어준 거라는 거죠? 어디서 빼온 거예요?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네. 저 광합성을 할 때 산소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광합성할 때 얘네들이 필요한 건 전자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CO2를 유기물로 만들려면 환원시켜야 되는데 전자가 필요하거든요.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만들 때 전자가 필요한데 그 전자를 물에서 빼옵니다. 물에서 빼오면 이제 물은 산화가 되는 거라서 얘가 O2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O2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물에서 왔습니다. 물에서. 아, 근원을 보면 그러네요. 근데 물은 H2O잖아요. 네. 여기서 근데 물 두 개를 그러면 H를 4개 날리고 물을 2개 합친 거예요? 그건 이제 화학적 양론을 맞춰가지고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까?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산소들은 물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합쳐갖고 태양빛 받아서 자기들 먹이하고 나머지 쓰레기처럼 O2는 내놓은 게 쓰레기입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네, 그 친구들에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걸 또 열심히 생명의 원천을 삼아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사실 워낙 오래전 얘기라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건 다 거의 팩트야라고 학계에서는 다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좀 많습니까? 산소 농도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그 시기 25억 년 전쯤 증가했다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대기 중에서 산소가 있을 때 일어나는 광반응, 산소가 없을 때 일어나는 반응의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 강력한 기록이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생산을 언제부터 했는지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등장해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선명하게 저희가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저 큰 화산 한 동시에 한 지구에 20개쯤 터지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럴 가능성이 사람은 모르겠고 척추동물 저희가 알고 있는 동물들 포유류 동물들 같은 경우는 큰 피해를 가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 5개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고생대, 중생대에 걸쳐서 그 멸종들에 개입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화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이제 지구 환경에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탄소 순환은 아마 저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원소들이 순환하는 패턴을 깨뜨리거든요.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갑자기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주로 많이 공급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흐트러지면서 생명체들이 죽게 되고 물론 화산이 터진다고 해서 화산탄에 맞아 죽거나 용암에 쓸려서 죽는 건 사실 몇 마리 안 될 거고 걔네들이 분출한 것 때문에 이제 지구가 더 온난화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해수 내에 산소양이 줄어든다던가 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생명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장우지 교수님은 많이 지치셨어요, 혹시? 아니요, 재밌게 듣고 있어요. 재밌게 듣고 계신 거죠? 예, 괜히 뭐 터지는 얘기였잖아요. 예. 원래 저도 관심이 많이 있던 그렇죠, 그렇죠. 주제기도 하고 쉴 때 쉬어야죠. 인간도 마치 그 과거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쳤던 인간도 지금 꽤 중요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중이긴 한 거죠. 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합니다. 그게 생물학적인 맥락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맥락에선 인간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유기물을 CO2로 빨리 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생물학적인 역할이고 네. 미생물들은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황으로 숨을 쉰다던가. 그래서 생물학적인 다양성만 보면 사람 없어지는 건 별로 큰일은 아닌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이전 생명체랑 다릅니다. 이전 생명체는 에너지를 쓸 때 생물학적인 장치를 가지고 에너지를 썼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소화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쓰는 많은 양의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발전소 같은 데서 태워서 산업적으로 얻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진짜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쓰면 그만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현상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없어지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사람이 계속 쓰는 에너지 양이 점점 더 커지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사람이 있었을 때 데이터센터 다 좀 없앨까요? 필요하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우리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은 필요한 만큼 이제 먹이를 섭취해서 에너지 사용하는 것이 뿐인데 인간들만 유독 이 소화기관 말고 다른 곳에 이제 에너지 발생 장치를 많이 만들어 갖고 열심히 자원을 지금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거죠. 사실 그 연장선 상에서 뭐 아직 좀 논쟁적이긴 하지만 옛날에 파울 크루첸이라는 분이 얘기했던 인류세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네. 지질학적 레벨에서까지도 이제 지구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는 인류 언제쯤 멸망할 거다 타임 좀 정해놓은 게 있으실까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는 멸망 안 할 거기 때문에 나만 살면 된다. 저는 주로 이제 과거를 보는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래까지는. 미래를 잘 하여튼 뭐 나 죽을 때까지는 큰일은 없을 것 같다. 그때까지는 멸종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